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을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3% 상승했는데요. 다만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장계황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인 공시 상황 알려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죠.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주택이 과연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은 얼마나 될까?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1일부로 공시가 된 겁니다. 그날 기준이죠. 가격을 조사 산정해갖고 전국에 1,063만 호입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863만 가구고요. 연립주택이 45만 가구, 다세대가 155만 가구입니다. 요거를 이번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를 해갖고 지난 4월 26일 날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갖고 4월 30일 날에 공시를 하게 된 건데요. 요거는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만 공시를 한 게 아니고 같은 날에 이제 전국에 251개 시군구에서 올 1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398만 호의 개별 단독주택도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공시를 하고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개별지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별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우선적으로 표준지에 대해서 내려주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1월 30일자로 표준주택 가격을 이미 기준점을 만들어서 지방의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주고 이거를 이제 시군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결정을 지어갖고 오늘 공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큰 흐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시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전번 때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던데 이번에는 공시 가격이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어떤 선행지수와 후행지수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점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 느끼고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죠. 수도권은 하락하고 약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국적으로는 지방이 상당히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전국 평균은 전년도 대비해 갖고는 약 4.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은요,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3%요. 인천도 수도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인천이. 경기도는 1%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2.9%가 상승을 했고요. 전라북도가 21% 상승, 울산이 19.7%. 그래서 수도권은 상당히 약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은 상당히 상승해갖고 전국 평균이 약 4.3% 상승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하락을 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큰 폭에서 하락 요인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침체되어 왔고 투자 수요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죠.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좀 많았고요. 특히 악영향을 많이 준 것들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해서 시장 가격이 파괴가 되면서 가격의 안정세가 무너지면서 하락 요인이 또 왔고요. 특히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는 쪽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전반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지연이 되면서 특히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뉴타운에 대한 출구 전략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수도권은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거나 약보합세를 보였죠.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한 근본적인 요인은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지방은 상당히 적었댔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 규모 이주의 실수요자가 지방에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교통 요인이 상당히 많이 좋았죠. KTX가 개통이 되면서 지방이 상당히 그 수도권과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방이 좋아졌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무래도 변동률일 것 같습니다. 요소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변동률이죠.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 평균은 4.3% 인상이 됐는데요. 이게 다른 해하고 어떤 상황하게나 작년 같은 경우는 0.3% 인상이었습니다. 올해 4.4%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 갖고 상당히 좀 큰 폭이 올랐다. 물론 이제 작년에 상승폭이 적었던 것은 2010년도가 4.9%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저현상 때문에 작년에 적게 인상이 됐고, 올해가 이제 기저현상 때문에 많이 인상이 이렇게 된 게 있는데요. 지역별 변동률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서울과 인천이, 특히 인천이 마이너스 2.1%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서울이 마이너스 0.3%, 경기가 1%인데, 이 수도권에 조금 더 좁혀갖고 직접적인 하락 원인을 살펴본다면은 어쨌거나 재건축 시장이 하락의 큰 흐름에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타운 정책 변경, 추구 전략 이게 가장 큰 어떤 영향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전반적인 어떤 경기가 위축이 된 데서 기인한 걸로 보고요. 실물 경제가 근본적으로 침체가 되고 특히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고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위축된 것들이 이제 수도권 위축의 결정적인 요인을 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전반적으로 공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크게 이끈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남이 22.9%로 가장 중심에 섰고요. 전북이 21%, 울산이 19.7%로 했는데 상승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1개 중에서 226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일부가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상승폭이 큰 쪽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경남 함안, 이쪽에 37.2%가 상승을 해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창원, 마산, 하포가 33.6%, 경남 창원, 진해가 31.2% 상승률을 전반적으로 주도를 한 어떤 지역이고요. 전반적으로 지방의 이런 상승률이 큰 쪽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상남도 쪽이 이제 상승 쪽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창원이 통합이 됐죠.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통합에 따른 출범 상승 효과가 컸고 특히 KTX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므로써 이제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공장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택 수요도 늘고 주택을 살고자 하는 실거래 수요도 늘고 이게 전반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이제 22.1%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 효과가 아니겠는가. 새만금 개발 사업과 인근 공장이 입주를 많이 함으로써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인구 유입 영향으로 해서 주택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요. 강원도도 뭐 증가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SOC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공급에 관련된 기대 효과가 크죠. 많은 SOC 사업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전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뭐 세종시 효과, 그다음에 특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도안 신도시 뭐 요런 쪽에 어떤 효과 때문에 상당히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고요. 25개 시군구가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하락을 많이 한 곳이 아까 인천이라 그랬는데 인천 중에서도 연수가 마이너스 5.9%입니다. 상당히 하락폭이 크죠. 그다음에 고향 일산동이 마이너스 4.3%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이런 하락률을 보였고요.
규모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용 면적 기준의 85제곱미터 이하가 역시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5.4에서 8.8% 상승을 했고요. 85% 초과되는 요즘 대형편도 잘 가격이 안 올라가죠. 하락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2.3에서 0.9%의 분포를 보이고요. 가격 변동률로 본다고 하면 역시 이제 소형의 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억 미만의 3억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이 2.8에서 13.8% 상승한 반면에 3억 초과 주택은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3.6%로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2006년 이후에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실거래가가 많이 이제 경험이 많아져 갖고 정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상세하게 잘 내자 이렇게 해 갖고 실거래가를 이번에 반영률을 실거래하고 이번에 공시가격하고 반영률을 상당히 좁혔습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를 이번에 공시된 가격을 72.7%만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74%를 반영했습니다. 즉 실거래가에 대해서 공시가격하고 폭을 점차 줄여 나가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74% 작년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75.5% 반영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였습니다. 즉 연립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60.9%만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67.9%를 반영을 했고요. 다세대도 55.8% 2011년도는 반영했는데 올해는 65.2%를 반영을 해갖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당히 높여갖고 신뢰 수준을 많이 높였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간에도 옛날에는 아파트는 반영률을 높이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반영률을 낮춰갖고 괴리 현상이 있었댔는데 이번엔 공동주택 유형 간의 가격 균형성도 상당히 높인 게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